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에 대해 연방 실업수당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무료 백신을 접종시켜주는 백신 관광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새 자동 지급 방식으로 4차 현금 지원을 지급하는 안을 집중 고려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 연방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도 곧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황교안 전 대표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대선 출마 여부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터 복귀나 적절한 일자리 오퍼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도 상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에 의존해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구인난을 겪고 고용 개선에 제동이 걸리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월 고용 성적이 충격스러운 냉각을 초래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연방 실업수당에 대한 부작용 차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실직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오퍼받고도 거부할 경우 연방 실업수당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it clear that anyone collecting unemployment who is offered a suitable job must take the job or lose their unemployment benefits. 이는 실직자들이 주당 $300씩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과 주별수당을 합하면 일에서 받는 임금보다 나을 수 있어 기존 고용주로부터 일터 복귀를 제한받고도 거부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4월 고용 성적에서 일자리 증가가 22만 6천 개에 그쳐 경제분석가들의 100만 개 증가 예상치보다 4분의 1에 불과한 충격적인 급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 진영에서는 주당 $300씩 9월 6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의한 연방 실업수당으로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고용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용 개선에 제동이 걸린 것이 전적으로 연방 실업수당 때문이라는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업계 지적을 수용해 기존 직장으로부터 일터 복귀를 제한받고도 거부하는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실업수당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몬태나주는 이미 7월 말부터 연방 실업수당을 더 이상 대신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인 주당 $300를 더 이상 대리 지급하지 않으려는 주정부들이 공화당 아성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실업수당 보완 조치와 함께 고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 구조법에 따라 배정된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금 $3,500억 신속히 내려보내 교사와 경찰관, 소방관 등 지역 공무원들을 다시 대거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일드 케어, 즉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세제 혜택을 본격 지원해 일하는 어머니들과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이 일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들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무료 백신을 접종시켜주는 백신 관광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가 9일부터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등 유명 관광지들에서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무료 백신을 접종시켜주기 시작했으며 텍사스의 휴스턴, 달라스, 플로리다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등지로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국민 백신 접종에 이어 외국인들까지 끌어들이는 백신 관광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휴스턴과 달라스, 마이애미 등 미국 내 대도시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들여 관광과 유관업종을 되살리려 백신 관광의 총력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9일부터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선셋파크, 브루클린 다리 등 유명 관광지에 백신 버스 등 이동 접종소를 설치하고 미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 백신 접종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관광하며 쇼핑도 하고 무료로 백신도 맞는 여행 상품이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외국인 백신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한 여행사는 1인당 $2,400와 항공료를 받고 열흘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며 관광과 쇼핑, 무료 백신 접종까지 하는 관광 상품을 판매해 캘리포니아주가 외국인 접종을 허용한 첫날에 맞춰 200명을 예약받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과 각 주들은 백신 접종을 거주민에 한해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없애 타주민과 외국인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으며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을 주로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뉴욕보다 먼저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이웃 멕시코인들을 상대로 이미 대규모 백신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과 달라스 등에는 수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방문해 약국 체인점 등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출발한 멕시코인들은 4월에 20만 7천 명으로 3월에 17만 7천 명, 2월에 9만 5천 명에 비해 매달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4월 한 달 동안 휴스턴에서 4만 1천 명, 달라스에서 2만 6천 명이나 방문했습니다. 멕시코 관광회사들은 무료 백신을 포함해 달라스를 즐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백신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으며 멕시코 항공사는 휴스턴과 달라스행 항공기 운항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주는 이웃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 6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시켜주는 등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북부 지역의 각 주들은 캐나다인들을 단체로 접종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백신 관광에 본격 돌입한 것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 도래할 전면 개방과 일상 복귀에 맞춰 관광과 관련 업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경제 급반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 해 6,660만 명이나 방문했으나 올해는 3,64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이를 조속히 복원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맞기를 꺼리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달해 일부 주들은 매주마다 연방에서 배정하는 백신을 전량 주문하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의 전국민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는데 남아도는 백신을 버리느니 백신 관광에 활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4차 현금 지원 방식으로 경제 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집중 고려하고 있어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서 채택되면 빈곤율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최소 $1,000 이상을 자동 지급하고 대략 분기별로 지급 대상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성밀 생활고가 여전히 심각해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압박에 바이든 민주당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 경제 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하고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중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채무위원회는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제안한 싱크탱크 경제안전 프로젝트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행정부와 의회 브리핑했던 애덤 루빈 국장은 밝혔습니다. 루빈 국장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이 이 방안이 매우 스마트한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안은 빈곤율과 실업률 등 경제 상황과 연계해 이 지표들이 급등하면 1차부터 3차 때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자동으로 현금 지원, 부양 체크가 발급돼 제공됩니다. 역으로 빈곤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면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과 서민 근로계층으로 좁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 지급 횟수가 중요한데 미국민들이 3차 현금 지원금을 받고 두세 달 버틸 것으로 답한 조사 결과를 감안해 매달보다는 분기별 현금 지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점검해 회복됐을 경우 연소득 개인 4만이나 5만 달러, 부부 8만이나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등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안정화 조치안을 바이든 행정부와 상원 재무위에 브리핑한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애덤 루빈 국장은 현금 지원액은 최소 $1,000 이상으로 해야 하며 1차 때 $1,200 또는 2차와 3차를 합한 $2,000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루빈 국장은 출발 금액보다 횟수, 간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매달 연속 지급이 힘들 경우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과 지원액만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에서 막후 조율을 주도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론 와이든 상원 채무위원장이 매달 $2,000씩의 연속 지원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대안으로 채택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확정할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얼마 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소규모 실외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도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연방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도 곧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시작 시점을 묻는 질문에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앞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의 소규모 실외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 이상이 백신을 최소 한 번 이상 접종하고 그 후에도 접종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늦가을과 겨울에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If we get 70% of the people vaccinated by the 4th of July, namely one single dose, and even more thereafter, you may see blips, but if we handle them well, it is unlikely that you'll see the kind of surge that we saw in the late fall and the early winter. 미국은 현재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58%가 한 번 이상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성인의 비율은 43.8%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완전 접종률은 아직 34%밖에 되지 않아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백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백신이 남아도는 사태를 맞으면서 여전히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미접종자를 설득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한동안 고점에서 꺾이지 않던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의 경우 코로나19 증가 사례를 보고한 주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돼 사람들이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백신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로선 백신이 경제를 살리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무기인 만큼 백신 접종을 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당부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한 안보동맹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백신 협력 등 건강위기 공동대처 등으로 확대하는 동맹 현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본격화되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설 것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하는 야권의 빅텐트를 구축하는 데 주 역할을 할 것인지 귀국하는 대로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황교안 전 총리, 전 당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44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가 워싱턴 한인들과 만나 한미동맹 20대 대선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토요일 저녁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워싱턴 지부가 마련한 워싱턴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워싱턴 방문을 시작으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한 안보동맹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백신 협력 등으로 확대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특히 백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미국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현재 한미동맹이 큰 위기에 빠졌고 심지어 껍데기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한 진짜 국익 외교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특히 WKTV와의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을 위한 경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재출마할 수 있을지는 국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실 것이지만은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어떤 도전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결심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다녀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한 뒤에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선에 나설 야권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전이 5월부터 대단원의 막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본인의 직접 출마 여부 등을 귀국하는 대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본인의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모두 한데 모으는 이른바 빅텐트를 구축해 야권 통합 단일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빅텐트를 치려면 기둥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등이 한 곳으로 들어와 야권 통합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확실하게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빅텐트, 통합 단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을 총리로 기용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으로 총선에서 대패해 당 대표에서도 물러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비수를 직접 들이댄 장본인이라는 야권 내 반감을 사고 있어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